자, 또 어떤 커플 매니저는 또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진짜 재밌는 사례들이 많아요. 또 이런 커플 매니저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것도 한번 들어봅시다. 요거는 내용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가져왔는데, 자, 어떤 커플 매니저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여성이 이제 커플 매니저한테 찾아왔겠죠. 나 남편 좀 소개시켜달라고. 빨리 결혼하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왔겠지. 그러면서 일단 본인은 31살, 나이가 31살이고 연봉이 2천만 원, 석사 학위, 그 다음에 국가기업 다니고. 이 2천만 원은 한국 돈입니다. 한국 돈. 중국에서 한국 돈 연봉 2천만 원이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꽤 괜찮은 겁니다. 꽤 괜찮은 거야. 나쁜 거 아니에요. 여성 조건 괜찮죠? 오케이. 근데 주위에 만날 남자가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커플 매니저가 물었겠지. 뭐 어떤 남자 원하냐? 는 매칭 시켜줄게. 괜찮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조건은 뭐 아무것도 없대.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성격만 잘 맞으면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뭐 안 까다로운데? 그 정도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만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 커플 매니저가 오케이, 까다롭진 않으니까 얘랑 그래도 좀 비슷한 사람, 레벨이 비슷한, 집안도 좀 비슷하고 이런 비슷한 남자, 괜찮은 남자 중에서 골라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일단 처음에 이런 남자를 소개시켜줬대요. 자, 91년생 남자, 그 다음에 연봉 2천, 석사 학위, 그 다음에 똑같이 국가기업. 똑같아. 그 다음에 부모님은 둘 다 의사야. 집안도 좋아. 조건 괜찮죠? 그러면서 이 여자한테 딱 소개시켜주니까 여자가 자료를 딱 보더니 91년생 남자라고요? 근데 이 정도 나이 먹고 결혼도 안 한 거면 이거는 성격이 괴팍하던가 아니면 몸에 지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플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이 친구 석사를 딴 게 일하다가 딴 거라 가지고 학업 때문에 좀 늦게까지 결혼을 못 한 거다. 학업 때문에였다. 뭐 하자 있는 남자 아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아니다, 아닌 것 같다. 91년생 남자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거 보면 하자 있다. 성격이 졸라 괴팍하든가 아니면 몸에 문제 있다. 안 돼. 그럼 뭐 이제 커플 매니저 입장에서는 손님이 싫다고 하는데 강요할 순 없잖아. 알았다, 그럼 뭐 다른 남자 또 소개시켜줄게.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소개시켜준 게, 그럼 나이가 이제 좀 덜 많은 애로, 자, 이제 93년생 남자, 그 다음에 석사, 똑같이 석사고 군사학교 선생님이야. 거의 뭐 이건 반공무원이야 이건. 근데 이건 이제 만나고 오더니 이 여자가 또 하는 얘기가, 남자가 농촌 출신이라 가지고 좀 마음에 걸린대. 그러면서 여동생도 있다. 좀 아닌 것 같다. 남자 쪽은 괜찮다고 생각해가지고 애프터가 들어왔는데 이 여자는 농촌 출신이고 여동생도 있으니까 아닌 것 같다. 자, 그래가지고 또 고객이 아니다고 하니까 그래, 오케이, 그럼 또 한번 소개시켜보자. 그래서 요번에는, 자, 집안도 괜찮은 부모님이, 양쪽 부모님이 국가기업 퇴직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남자는 나이도 여자보다 한 살 어림, 그냥 3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일해요. 은행에서 일하면 또 이것도 뭐 좋은 직업이죠, 중국에서도. 이번에는 만나고 오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남자가 너무 남자답지 못해요. 애가 막 너무 여성스럽고 여자한 느낌이 나가지고 너무 남자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커플 매니저가 보다 못해서 한 말이, 저기 손님, 이런 식이면 그쪽이 차일리 도로 붙여가지고 시집 가세요. 남자한테는 차일리 받을 생각하지 말고 님이 차일리 줘서 시집 가 라고 한마디 해줬답니다. 근데 여러분들, 또 이제부터 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 여자 얘기 들어보면 지금 이게 뭐가 조건이 없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약간 대부분 이런 식인 거야. 저는 그냥 성격만 좋으면 돼요. 그냥 우리 둘이 잘 맞기만 하면 돼요. 저 원하는 거 없어요. 근데 만나고 올 때마다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저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여자들은 자기가 어떤 남자를 원하는지도 잘 몰라. 너무 따져. 자, 근데 여러분들, 이때까지의 중국의 결혼시장은 이랬어. 중국 결혼시장에서 지금 제일 뭐 이제 많이 시집 가려고 급해 시집 장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80, 90이야. 90년생들 이제 결혼 갈 나이가 이제 점점 차오고 있고, 80년생들은 꽉 찼죠. 80년대생들은. 제가 이제 86년생인데 이제 39이잖아요, 그죠? 38이고 만으로 하면 아무튼 뭐 이제 결혼할 장가 갈 나이 됐고 충분히. 그러니까 80, 90년생들의 주 시장이었어, 결혼 시장이.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2023년, 24년 넘어오면서 2025년으로 들어오면서 결혼 시장에 새로운 국면이 펼쳐집니다. 좋은 하늘님 눈치 빠르네. 올해부터, 작년부터야, 2024년부터, 2024년이면 00년생들이 24살이잖아. 이제 올해는 25살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00년생들이 결혼 시장으로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야.
00년생들이 두둥 등장. 근데 야 요즘 00년생들이 약간 이 결혼 시장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00년생들이 일단 들어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8090은 끝난 거야. 8090은 그냥 할머니야.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중국의 결혼 시장은 이렇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대. 왜냐? 나이들이 30 넘고 40이 넘는다고 해도 그만큼 남자들은 쌓아온 게 있을 거고 사회적 경험이 풍부하고 성격적으로 훨씬 더 성숙해져 있고 어린 신부를 맞이했을 때 보살펴 줄 줄도 알고 잘 대해주고 집, 차, 경제력 다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나이 많은 남자가 점점 더 값어치가 올라가고 여자가 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는 이런 양극화 상황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00년생들이 결혼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00년대생들의 여자애들이죠, 그죠? 이 여자애들의 생각이 뭐냐? 심지어 03년생도 있대. 어떤 커플 매니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00년생들이 지금 결혼 시장에 들어와서 결혼 시장을 휘젓고 있다. 8090들 지금 팔리지도 않는다. 쳐다보지도 않는다, 남자가. 왜? 00년대생 여자들이 딱 들어와서 딱 조건이 이거야. 너 차일리는 얼마 받을래? 차일리는 그냥 3만 원에서 5만 원?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0에서 10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요 정도 돈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그냥 형식이니까 형식적으로 600에서 1000만 원? 여러분들 중국의 차일리 적게는 몇 천만 원부터 많게는 몇 억까지 받아요. 알잖아. 근데 00년생들은 그렇게 많이 받을 필요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한 선 600에서 1000 이게 약간 형식적인 거? 그럼 집이랑 차 없어도 돼? 요즘 00년생들 마인드가 달라. 집이요? 지금 어떤 멍청한 사람이 집 사요? 지금 부동산 시장 안 보여요? 지금 미친 듯이 폭락하는 거? 지금 집 샀다가 그 노예 되면 어떡하려고? 나는 노예 같은 삶 살기 싫으니까 집 없어도 되고 차는 어차피 소모품이다. 딱 이런 얘기를 하더래. 자 봐봐. 만약에 차를 사가지고 1년에 기름값에 유지비에 보험비에 1년에 400만 원 정도 나간대. 야 내가 나가서 맨날 택시 타도 1년에 400만 원 못 쓴다. 차가 왜 필요하냐? 택시 타면 된다. 그럼 또 이제 커플 매니저가 이 00년생들 여자한테 또 물어봅니다. 그럼 상대방 나이는? 근데 요즘 애들이 한 답이 이런 거야.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이 결혼 시장에 뛰어든 00년대생들의 답은 이거예요. 나는 나이 많은 아저씨가 훨씬 더 듬직하고 믿음이 간다. 젊은 남자 잘생기고 뺀질거리는 남자애들 만나봤자 인물값 한다. 아저씨들은 성격도 평온을 이미 찾았고 성숙하고 상회 경험도 많고 어린 여자 아껴줄 줄도 안다. 사람 보살펴 줄 줄도 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남자가 좋다는 거야. 진짜 요즘 00년생들이 진짜 말 그대로 딱 그거야. 영리해. 졸라 영리해. 8090녀들이 집 따지고 차 따지고 뭐 해줘야 되고 조건 따질 때 요즘 00년생들이 훨씬 영리해요. 그럼 00년생들이 이런 조건을 걸고 결혼 시장에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이런 00년대생 여자들이 진짜 얘네들이 말한 이런 그냥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데려갈 것 같아요? 아니야. 겁나 능력 있고 경제력 빵빵한 그런 8090 남자들이 바로 채가요. 바로 채가. 얘네들이 진짜 여우야. 얘네들이 더 무서워. 진짜 따져보면 이거는 진짜 그냥 남자 홀리기에 남자들을 너무 잘 아는 그냥 여우 새끼들이야 이거. 여자들이 그냥 대놓고 결혼 시장에서 집 있어야 되고요, 차 있어야 되고요, 뭐 해줘야 되고요. 그 남자 듣는 순간 이미 반감이야. 얘 거지야 뭐야. 에이씨 밥맛 떨어져. 진짜 이래 남자들. 안 그럴 것 같죠? 그거는 네 앞에서 예의 지켜주느라고 마음속으로는 에이 거지 같은 년 이래요. 애정이 1도 안 생겨. 근데 지금 이 00년대생들은 아저씨의 마음을 어떻게 잡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그냥 완전 결혼 생태계 교란종들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래. 그러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8090녀들이 미친 듯이 이제 자기 조건을 낮추고 있대요. 잠깐만. 야, 걔네들, 00년생들이 412 600에서 1000만 원 받는데? 그럼 난 412 안 받을게. 야, 나 먼저 해줘. 오케이. 걔네들 집 없고 차 없어도 된대? 야, 나도 집 없고 차 없어도 돼, 이제. 나도 해줘. 야, 요즘 시장이 그렇게 돌아가고. 야, 재밌지 않습니까? 나도 이거 자료 검색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요즘 중국의 결혼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중국의 테무
테무 중국의 메이드 인 차이나들 해외로 덤핑한다더니 결혼시장 지금 덤핑 시장이야 지금? 그러면서 요즘 중국의 결정사 대표들이 대령 잉여들한테 팩폭을 미친 듯이 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 그렇게 생각해. 남자든 여자든 물론 일찍 나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을 잘 갖고 놓고 본인 혼자로서 충만해야 돼. 내가 뭔가 허하고 내 마음속에 뭔가 허함이 있고 불행이 있는 거를 다른 사람으로 뭔가 이걸 채우려고 하면 안 돼. 내 혼자서 완벽해져야 돼. 내 혼자서 충만해져야 충만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만나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서 찾으려고 하지 마.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자, 또 어떤 커플 매니저, 어떤 결혼 매니저는 또 이런 팩폭을 날립니다. 요즘의 대령 잉여들이 결혼 못한 거는 무조건 본인들 잘못이다. 무조건 본인들 잘못이래. 왜? 이런 예를 한 게 듭니다. 어떤 36살의 여자가 찾아와서 남자를 소개시켜 달라고 했답니다. 36, 여자가 36인데 그래서 매니저가 어떤 요구사항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대. 근데 이 여성분도 한 얘기가 요구사항은 별로 없고 그냥 서로 좋아하면 된다. 시작은 다 좋아. 그냥 요구사항이 뭐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나이가 많고 그냥 서로 좋아하면 됐죠. 근데 커플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 여성분 찐사랑을 찾는 건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사람? 좋아. 그럼 일단 질문 또 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집이랑 차는 없어도 되냐? 물어보니까 여성분이 하는 얘기가 근데 이 나이 먹었으면 이 여성이 36이잖아. 근데 우리 나이 정도 됐으면 집이랑 차 없으면 그 능력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커플 매니저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럼 조금 외모가 딸리고 170 이하는 어떠냐? 원하는 능력을 갖춰 있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내가 막 엄청 잘생긴 남자를 찾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추남은 안 되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봐줄만 하고 데리고 다녔을 때 이렇게 쪽팔리지 말아야죠. 제가 164인데 그래도 남자가 175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 잘생기진 않더라도 깔끔하게는 생겨야죠. 자, 그러면서 커플 매니저가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 월급 요구는 어때? 월급 월 200만 원 이하 괜찮아? 여러분들 대부분의 중국 남자들은 월 200 이하를 법니다. 정말 대부분의 중국 남자들은. 그 이상 버는 사람들은 정말 중국의 상위 1%예요. 상위 1%, 2%입니다. 대부분의 중국 평범한 남자들은 월 200 이하를 벌어요. 근데 그럼 월급 200 이하는 괜찮냐라고 물어보니까 그거는 생활의 질이 너무 떨어지지 않냐. 나중에 애 낳고 분유, 기저귀, 학비 등등 들어갈 게 많을 텐데. 그리고 사교 생활도 하고 부모님 연세 많아지면 양로비도 필요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200으로 어떻게 생활하냐.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커플 매니저가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영업직이나 혹은 기술직 남자들은 어떠냐? 그 남자들은 잘하는 사람들은 월 400 이상도 번다. 자기가 직접 이렇게 사업체 차려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은 월 400 이상도 벌고, 근데 좀 단점이 학위가 조금 낮다. 그러니까 이제 좀 거친 일을 하지만 배관 수리공들 이런 사람들 약간 좀 전문직이지만 좀 거친 일을 하는 남자들, 영업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학위는 좀 낮을 수 있는데 학벌은 좀 낮지만 월급은 월 400 이상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듣고 나더니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거는 너무 좀 창피할 것 같다. 내 친구들이 나 겁나 놀릴 것 같다. 내가 36까지 이 수년 동안 기다렸는데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려고 기다린 건 아니다. 나도 사무직인데. 그래서 이 커플 매니저가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네가 지금 이때까지 원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는 남자인데 이 남자 이혼남인데 자식이 한 명 있다. 그건 어떠냐? 네가 원하는 거 다 갖추고 있다. 하지만 이제 이혼남이고 자식이 한 명 있다. 어떠냐? 이 36 여자가 하는 말, NO! 이혼남은 절대 NO! 초혼남으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례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눈을 낮춘 건데, 그래 옛날로 따지면 그래 차일리는 어느 정도 내려놨다 치자. 요즘 00년대생들도 차일리를 별로 따지지 않는데 80, 90년들이 어디다 대고 지금 차일리야.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차일리는 내려놨지만 여전히 따지는 게 많아. 그래서 어떤 커플 매니저가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남자들에게 이런 충고를 해요. 여자를 만날 때는 꼭 일선 도시 여자들 위주로 만나라. 그러니까 이제 베이징, 상하이야. 이게 부자 전통파들 있잖아. 일선 도시 집안의 여자를 만나면 일단 뭐가 있냐면 일단
일단 베이징 사람이고 상하이 사람이라면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집은 가지고 있을 거다. 그리고 오랫동안 베이징이랑 상하이에서 산 사람들은 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태어난 이 대도시의 집안의 여자애들은 다 외동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집 사람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집은 여자 집 쪽에서 차일리 얘기도 안 꺼낸대. 차일리 얘기 절대 안 꺼내고 심지어 외동이기 때문에 여자 딸 잘 살라고 결혼하게 되면 경제적 도움까지 준대. 경제적 도움까지 주면서 부모들이 막 이렇게 터치도 잘 안 한대. 그러니까 이제 일선 도시의 여자들, 이제 베이징이나 상하이 이런 데서 이제 있는 사람들을 만나라. 근데 그런 여자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남자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충고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쵸 맞죠. 예. 베이징 여자 상하이 여자 괜찮죠. 베이징 여자 상하이 여자 만나볼까요? 이런 생각하는 한국 남자들이 있을 거야. 그리고 실제로 만나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안 맞는 것들이 뭐냐면 사상 차이. 이 사상의 차이가 정말 힘들어요. 이 중화 사상, 공산주의 사상 여기에 이제 완전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함부로 못 만납니다. 만나기 힘들어요. 진짜 만나기 힘들어. 아까 말했잖아. 진짜 어느 정도까지 세뇌가 돼 있냐면 아까 얘 있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야 중국 미세먼지 너무 심해. 그 다음에 그 미세먼지 지도 있잖아. 내가 맨날 보여주는 거. 다 중국 위에 떠 있는 미세먼지예요. 중국에서 또 미세먼지 너무 오고 있어. 이런 거 보여주잖아. 그 진짜 중국에 세뇌된 중국 여자애들은 이렇게 얘기해. 오빠 그건 미국이 조작한 지도야. 미세먼지가 다 중국에서 나온 것처럼 조작한 거야. 걔네들은 코로나가 미국에서 만들어진 걸로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공산당이 자기들을 보호해주면서 미국과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 자체가 막혀버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좀 뭔가 이렇게 공통점이 있어야 소통이 되는데 1도 없는 거야. 완전 딴 세상 사람인 거야. 이거 어떻게 소통할 거야? 자, 그리고 요즘 또 중국에 재밌는 일들 많죠. 또 저번에 간단하게 얘기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샹친다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에 요즘 이런 어떤 도시든 이 공원에 가면 일단 자기 자녀들의 프로필을 이렇게 막 걸어놔요. 시집 장가 보내려고. 그러면 얘네 부모들이 와가지고 뭐 조건 많은 애들을 막 골라가지고 막 연락을 해. 이게 요즘 중국의 결혼 시장이야. 오프라인 시장. 온라인 시장도 있고 오프라인 시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제가 방금 말한 샹친다회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친대회. 그러니까 맞선 대회. 한국으로 따지면 약간 뭐 솔로 대첩 같이 막 1000대 1000명 맞선 소개팅 막 이런 대회들을 많이 열어요. 근데 참 이게 참 분위기가 묘해지는 게 어색해지는 게 얼마 전에 항저우에서 천인 샹친다회를 열었습니다. 천인 상친대회, 천인 맞선대회. 근데 여자들은 수백 명이 왔는데 남자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없었다 그래. 그러니까 여자들이 왔다가 남자 없네 하고 막 이제 또 금방 그거는 후지부지 되고. 그럼 또 얼마 전에 중국의 우한에서 5성급 호텔에서 맞선 대회가 또 열렸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입장료가 여자들에게만 입장료가 있었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여자들은 800명이 모였고 남자들은 몇 명 안 모였어요. 말 그대로 몇 명 안 모였어. 몇십 명도 아니야. 여자는 800명을 모였는데 근데 남자는 무료 입장이고 여자는 티켓을 끊어야 입장시켜줘. 근데 여자가 800명이 모인 거야. 지금 중국의 이 결혼 시장이 이래요. 근데 여기 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또 야 중국 천국이다. 야 여자 그렇게 널려 있어? 중국 갈까? 뭐 이러는데 네가 그 능력이 안 되면 그 여자들은 당신한테 오지 않습니다. 네가 예를 들어서 거기 상친 대회에 갔어. 맞선 대회에 갔어. 여자를 만나자마자 너한테 집 있어요? 차 있어요? 월급 얼마예요? 통장에 얼마 있어요? 이거부터 물어봐. 그리고 저랑 결혼하려면 우리 집안에 일단 5천만 원 줘야 되는데 그거 맞춰줄 수 있어요? 너 뭐하냐? 너 뭐 몸파냐? 아이씨 정 뚝 떨어져 진짜. 그렇다니까. 자, 이게 이 상친대회 이런 대회에도 남자가 이렇게 안 모이는 이유가 뭐냐? 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 방송 봤으면 이제 느낄 텐데 자, 일단 성공한 남자들은 안 가요. 왜? 성공한 남자들은 굳이 여기까지 가가지고 여자를 만날 필요가 없거든. 성공한 남자들은 어디서든 여자 만날 수 있어. 자기가 원한다면. 여자 만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리고 조건이 안 좋은 남자들도 안 갑니다. 조건이 안 좋다? 가봤자 어차피 까일 거고 뭐 볼 일 없을 텐데 그런 남자들은 당연히 안 가죠. 뭐 여자들이 집, 차 요구할 거고 차일리 요구할 거고 난 그거 줄 돈도 없고 안 가. 그런 남자들은 아예 이제 결혼을 포기하고 살고. 지금 중국에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남녀들이 엄청 많습니다. 더 많아질 거예요. 진짜 이거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남자들은 이렇게 결혼을 포기한 남자들 있잖아. 자기가 이제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런 남자들은 아예 포기한 사람은 아예 포기했겠지만 포기 안 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어디로 눈을 돌리느냐? 이 남자들은 또 국제 결혼 시장으로 눈을 돌려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이죠. 베트남 여자들과 국제 결혼. 근데 이것도 이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다 보니까 한국에 일어났던 그런 문제들이 중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문제? 베트남 신부들이 도망가요. 그렇게 도망가요. 한국보다 더 도망가요. 근데 그 도망가는 그 베트남 여자들 중에 물론 사기꾼도 있겠지만 도망가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정말로 진짜 잘 살려고 중국으로 시집을 왔는데 근데 그 시집 온 남자들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중국 결혼 시장에서는 탈락된 남자들이고 조건이 그렇게 안 좋은 남자들일 거 아니야. 딱 중국에 그 남자 따라서 딱 와보니까 집도 도시가 아니고 농촌에다가 할 일도 더럽게 많고 맨날 일만 시키고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말도 안 통하고 무슨 뭐 자기가 시집 왔는지 아니면 뭐 무슨 일꾼으로 팔려왔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러다가 그거 못 버텨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그리고 진짜 그렇게 시집 온 집안은 어떻게 보면 그 남자애들이 뭐라 해야 될까 좀 못 배운 집안들도 있을 거 아니야. 교육 수준이 떨어지는. 그러다 보니 이 여자랑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가 힘들다고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일을 나 하기 싫어 좀 쉴게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일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때리는 거야.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면 누가 같이 살고 싶어 해. 그래서 또 도망가고. 이것도 지금 중국에서 사회 문제로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제 결혼해가지고 4일 2주고 돈 다 주고 와이프 데려왔는데 사기꾼이라서 도망가고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그 남자들은 어떻게 돼요? 4일 2 그 돈은 날리는 거지. 중국 남자랑 한국 여자 결혼하냐고요? 옛날에 한때 무슨 뭐 중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한테 뭐 인기 많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돈 적이 있었나? 뭐 중국 남자들이 집안일도 다 해주고 뭐 부드럽고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중국 남자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분들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성분들이 있다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